지금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거는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 검찰은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고 네. 공소제기 이제 기소 이후에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거고 뭐 또 중수청 만든다는 예, 얘기가 있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이걸 행안부 밑에 놔가지고 네.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니까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경제범죄, 뭐 부패범죄 이렇게 나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경찰, 국수본, 그 다음에 중수청, 그 다음에 공수처 요렇게 세 개의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조율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사권을 조정을 또 세부적으로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컨셉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도가 잘 안착이 돼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경찰의 수사 역량은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실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경찰에서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저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검찰 있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하고 하는 건 전부 요대로 가는 건 오케이인데, 예. 첫 번째,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기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방법이 없잖아. 방법 없이. 그리고 또 맨날 특검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소청에 국민 배심 제도를 본따서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경찰이 수사해서 불송치로 덮어주잖아요. 그럼 검찰로 우리가 이의제기합니다. 검찰이 또 덮어버려. 그러면 의뢰인은 그냥 뭐 재정신청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냥 덮이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 뺏어오는 거에만 우리가 지금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소도 문제다. 기소를 안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고민을 해서 예. 시민기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검찰이 덮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못 덮게 네. 반드시 이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수사를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네. 수사를 과하게 하는 과잉 수사도 우리가 늘 그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일하는 이 종사자들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 업무 처리가 잘못됐을 때 본인의 그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들을 네. 옆에 부기하도록 의무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을 각자 담당자들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를 의무적으로 예.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요. 예. 나중에 무죄가 나오거나 잘못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책임을 반드시 묻는 제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하나, 공수처. 저는 공수처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거기 이제 수사기소가 한 몸으로 이제 돼 있는데, 네. 저는 공수처 좀 더 권한과 또 예를 들면 공수처의 규모, 예산 다 강화해야 돼요. 하나 더, 공수처 지금 범위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아. 법에 보면 전 그건 비효율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좁혀야 된다. 네, 오히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 그리고 고위공무원 중에 일부, 대통령, 그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뭐 3급 이상 엄청 나열이 많아가지고 공수처 수사 대상자 너무 중복이거든요. 이건 좀 줄이고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는 게 맞다.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시간을 썼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고. 방향은 동의하는데 큰 틀은 예. 요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완이.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여러 이제 평가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요런 예. 대목들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시방쇼의 또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예, 뭐 실제 그 기소 독점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사권도 사실 문제이지만 기소 독점권에 가장 그 문제가 된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뭔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할 때 잘해야죠. 예. 아니 그리고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요. 수사기관에 힘 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힘이 있어야지 또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 빼자라는 게 개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동안 특수수사가 늘 문제였거든. 특수수사가 왜 문제였냐.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과잉수사, 그걸 덮어주는 거. 요 세 개가 문제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특검
특검이라는 걸 이번 특검을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각오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특검이 안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니, 수사가 제대로 됐고 있으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하니까 매일 특검해야 돼. 그렇지. 이게 비효율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특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는 개혁의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수사기관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 그걸 좀 만들어야 돼. 동의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개혁은 죄송하지만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야 뭐.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아는 정말 내용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예. 골든 타임이다. 어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임지웅님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제일 문제다. 이거 갖고 사람 목줄 걸어서 짐승 만드는 네. 캐비닛 정치질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그랬잖아요. 배심제처럼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